안녕하십니까. 민법 요해파 9번째 시간인가요? 몇 번째 잘 기억도 안 나네요. 네, 민법 총칙 보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또 무효화 취소 보겠습니다. 무효화 취소는 공통적으로 법률 행위는 성립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죠.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취소는요, 일단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하고요. 특정인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해야 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무효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계속 무효입니다.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안 됩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139조에서.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도 가능하죠. 취소권 포기라고 하죠. 또 법정 추인이라는 제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화 취소는 법률 행위는 성립했으나 일단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무효 보겠습니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행위는 성립했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부존재, 불성립하고는 당연히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을 때, 부존재, 불성립일 때 무효행위 추인이나 전환 따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자, 중요한 무효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첫째,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구별해야 되는데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을 절대적 무효로 하죠.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할 수 있는 걸 절대적 무효로 합니다. 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반면에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이게 상대적 무효고요. 상대적 무효가 두 개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질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두 개가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구별하셔야 되는데 전부 무효는 별거 없고 일부 무효가 문제죠. 137조에 이렇게 돼 있죠.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전인 경우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건물 부분도 무효가 되는 거죠. 건물 거래 부분도 무효가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다만 당사자가 무효인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법률에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죠. 그걸 추단이라고 하죠. 그런 가정적 의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추단된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부 무효 법리 137조 조문을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판례 확인해 봅니다. 가상적 의사 필요하다는 거. 법률의 내용이 자,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이 되려면 가상적 의사뿐만 아니라 무효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가분적이어야 됩니다. 즉 따로따로 행위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의 내용이 불가분이라면 일부 무효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37조가 적용이 되려면 분할 가능 요건과 가상적 의사 두 가지 요건이 있을 때 137조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나왔는데요. 확정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동적 무효가 문제죠.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무효지만 현재는 무효입니다. 근데 나중에 별도의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하죠. 자, 우리 본 게 있죠. 무권대리.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토지거래 허가 전 거래 행위. 무효인데 허가받으면 유효가 되죠.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무효인데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죠.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 무효인데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가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 계약의 법률관계 대단히 잘 나오죠. 판례가.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의 특별 효력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 후 허가를 받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거래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무효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후 허가 전. 이 상태가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거래 후 허가 전. 이 상태가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다만 1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일 때는 확정적 무효죠. 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 뭐가 있을까? 첫째,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안 받으려고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가장행위로 무효죠. 근데 거래도 무효입니다. 허가를 배제 잠탈 목적이었기 때문에 은닉행위지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고요. 갖추지 못하면 무효죠. 갖추지 못했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뭐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위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거주 요건을 갖춘 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도 처음부터 거래 배제 잠탈의 목적으로서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자, 확정적 무효인 거 기억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면 유동적 무효죠. 즉 허가를 조건을 했을 때 유동적 무효인데요. 일단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 채무 발생하지 않고요. 그걸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대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전 등기 의무 없고 대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도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없답니다. 청구 못한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이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계약상 권리 의무는 없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가 신청 자체 협력 의무, 허가 신청 자체 협력 청구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에 하나 상대방이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신의치 기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미리 손해배상의 액수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것도 미리 예정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러나 허가 신청 자체 협력 의무가 계약상 채무는 아니죠. 신의칙상 의무라고 그랬어요. 계약상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동생관계가 아닐 것이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없지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죠. 그러니까 이걸 피보존 권리로 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출제되는 지문들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전 거래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청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약금 해지할 수 있죠. 계약금 해지하는 게 뭐예요? 당사자 일방의 이행이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는 것을 말하죠. 그거는 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당사자 중 누구라도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불가한데, 여기서 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다. 이게 이행 착수냐? 우리 대법원 이행 착수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은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이후에도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첫째, 불허가 처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죠.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어느 일방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매도인, 토지 소유자죠. 그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 됐고, 매수인도 더 이상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더 있는데 일단 요 4가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3가지죠.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경우, 2번째, 3번째,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3가지 허가받은 경우, 지정 해제된 경우, 기간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 몇 가지 확인하는 거죠. 아까 불허가 처분이 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외. 불허가 처분을 받을 의도로, 일부러 불허가 처분을 받을 의도로 허가 신청서에 부실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관할관청이 다시 작성해 오세요라는 의미, 이걸 이제 보정이라고 합니다.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다. 예외가 있고요. 허가 전 거래했는데 그 거래에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를 무효다 또는 취소다 라고 주장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고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우리 판례고요. 토지인데 그 토지가 농지야. 그래서 토지 허가를 받기 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기로 해서 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계약은 유효다라고 약정을 했어. 그럼 이 농지 전용 허가가 뭐야? 정지조건이죠. 근데 이게 불성취로 확정이 됐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어.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에서 그 정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거기 C죠. 또 D는요. 자, 이달 말일까지 허가를 받자라고 약정을 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났어요. 확정적 무효가 되느냐? 아니죠. 기간 연장하면 되죠. 야, 이달까지 허가를 받자 했는데 못 받아서. 그럼 야, 우리 다음 달까지 연장하자. 그러면 되겠죠. 따라서 언제까지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채 그 기간에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체크해드린 거 전부요.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효라면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데, 즉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 행위의 경우는 양당사자, 불공정한 행위의 경우는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반사회 질서 행위는 양당사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무효의 결과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해서 무효행위 추인이 있죠. 자, 조문 암기해야 됩니다.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안 됩니다. 139조 본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가장매매와 같은 허위 표시와 같은 상대적 무효에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자, 가장매매를 한 각과 을이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 가장매매가 무효라는 걸 알고, 자, 1월 10일 날 가장매매를 했던 각과 을이 이 가장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7월 10일 날 추인을 해버리면 이 7월 10일 날 새로 매매를 한 걸로 봅니다.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래서 장래효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란 법률행위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즉 확정적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효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 추인의 의사표시에서 새로운 행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유효한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죠.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 됩니다. 이런 걸 무효행위 추인이라 합니다. 무효는 소멸해야 되고요. 무효만 알고 추인해야 되고요. 새로운 행위의 요건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효과는 새로운 행위를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래효죠. 그래서 가장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나중에 추인했다. 등기를 유용하게 되는데 그 등기는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고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판례죠. 무효행위 전환 예를 통해서 기억하시라 그랬죠.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무효야. 근데 그게 임대차 계약 요건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추정을 해봐. 상상. 뭐라고? 당사자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럴 때 그 다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무효행위가 존재해야 되고요. 다만 반사의 질생이나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전환 안 된다 그랬죠. 불공정한 행위는 됩니다. 전환이 인정된다. 무효행위 속에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상자가 의사가 인정이 될 때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게 됩니다. 취소. 자, 무효까지 봤고요. 취소는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철저하게 봐주셔야 돼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하고 무효행위 추인 두 가지는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취소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